네, 안녕하세요. 19시 정각이 돼서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사항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명을 지역,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네 자리로 꼭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연수가 끝나고 해당 로그를 확인해서 좀 제출해야 될 게 있어서 반드시 꼭 이렇게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수는요, 사전에 1차 연수에서 선생님들의 그 일정이나 그 연수 시간대 사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시간을 최대한 많이 선택한 이제 요일과 시간대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2차 연수는 총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지금 오늘인 금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 주에 저 말고 이제 차진성 선생님께서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연수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사님들의 그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콘텐츠를 총 이제 4종을 개발했는데요. 그 개발한 내용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연초에 강사 선생님들께 어떤 분야의 연수를 원하시는지 설문조사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연수할 주제는요. 첫 번째는 저희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과정에 새로운 개발 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연수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과 이제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를 연수해 드릴 예정입니다. 출석 확인용 설문입니다. 오늘은 시작과 이제 끝나기 직전에 총 2회의 사전, 사후 설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채팅창에 수시로 올려드릴 테니까 해당 내용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 선 이따 지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질의응답이 있으시다면 해당 패들렛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당 패들렛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해당 여기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 저희 운영진이 계속 네, 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언제 써진 거지? 됐네요. 네, 먼저 저희 그 강사 지원 센터 기관 페이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미래체험 강사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일단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일전에 이루어졌던 1차 연수도 이렇게 저희가 녹화본을 탑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과 이제 강사의 심리적인 관리 전략 같은 것들을 1차 연수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기관 페이지에서 연수를 수강하시면 되고요. 먼저 저희 미래체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각 교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듯이 저희 미래체험에서도 이제 관련 정보교육 관련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각 교육 영역별로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항목들로 이렇게 성취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해당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수업 자료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개발 연도에 어떤 자료가 개발되어 있는지 이렇게 표기를 다 해냈습니다. 현재는 2025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개발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 요소들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된 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가장 이제 23년도 첫 해는 32종, 그리고 작년에는 40종, 올해 40종 총 합쳐서 112종의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표준 지도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각 성취 기준별로 표준 지도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업 모형과 성취 기준 등등의 수업 자료들이 있고요. 사실은 조금 러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다운 받으셔서
재구성하셔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 자료도 PPT로 제공하고 있고요. 지도안과 활동지도 제공하고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해당 자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저희 교육과정 자료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연수할 그 콘텐츠가 총 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 제가 또 개발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은 저희 그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에듀테크 도구에 대해서 제가 연수를 하지만 이건 녹화본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육학에 대한 이해 연수 콘텐츠도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꾸준하게 강사 선생님들께서 네, 맞습니다. 그 승인은 제가 해드릴 겁니다. 교육학에 대한 이제 니즈가 항상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안, 이제 수업 과정안 같은 거 작성이나 교육학적 개념이나 그런 용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네,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교육과정과 수업안의 작성안에 대한 것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녹화를 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총 3차시 분량의 네, 수업안에 대한 용어와 수업안의 작성법 같은 것들도 제가 잘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나중에 녹화본이 탑재되면 다시 안내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차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과 수업에서 활용하는 에듀테크 도구에 대한 것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의 근황과 수업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저 와이프랑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지역에 이마트 앞에 요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인공지능과 재즈와 인문학이 융복합돼서 예술 실험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은 약간 민트 초코 국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즈와 인문학과 인공지능을 이제 융합해서 무언가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질적이기도 하고 '저걸 어떻게 버무렸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 재즈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이제 메가폭 네, 잠시 방송사고 있었네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현재 인공지능 최신 기술의 동향과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뭐 땡땡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던가 특정 모델의 성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다양한 최신 기기들이 출시되었다. 이런 기사들이 많고요. 교육에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기업과 대학에서 관련 부서를 창립하였다.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사를 진행한다더라. 정도의 네, 근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하게 애쓰고 있다. 그리고 여러 교사, 강사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 사례들을 많이 기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업에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 등의 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혁신적인 사례보다는 지금은 기술의 보완과 발전, 확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 동향을 살펴보는 사이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AI 타임즈, 그리고 인공지능 신문, IBM 이제 띵크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잠시만요. 자, AI 타임스입니다. 보시면은 AI 관련된 산업, 기업, 그리고 AI 기술, 로컬,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화면에 낙서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게 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챗GPT 관련된 기사도 있고요. 뭐 오픈 AI, 뭐 테슬라, 이런 엔비디아, 이런 기사들이 주로 있는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신문은 거의 두 개가 URL이 거의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AI 테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톡에 챗GPT가 탑재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 기사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BM에서 이제 Think Insight라는 게 있는데요. IBM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피터스 이 사이트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이제 사용자들이 커뮤니티를 이뤄서 다양한 정보나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각자 이제 스터디 같은 것들을 오픈해서 서로서로 협업하여 이제 공부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먼저 이제 각종 인공지능 기술 동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뭐 GPT-5가 네, 공개가 되었죠. 이미 공개된 지는 한참 되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이제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됐을 시점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연수비로 지원해 주는 뭐 그런 새로운 제도도 생겼습니다. 어, 통합 모델 시스템과 이제 각종 전문 분야가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네, 그런 이제 GPT-5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AG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AGI 단계는 아니지만 GPT-5가 공개됨으로써 이제 범용 지능, 인공지능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흥미로워서 가져온 이제 주제인데요. 내년부터 이제 전 국민 온라인 AI 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냥 혁신도 아닙니다. 초혁신 프로젝트로 네, AI 초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좀 재밌긴 한데 AI 전사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 AI 전사로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AI 기술들을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리고 공교육과 이제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까지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강사를 확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교육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강사님들의 수업 무대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IBM에서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정보인데요. AI도 사실 약간의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가 조금 더 이제 진화가 된다면 AI 어시스턴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에이전트라는 말이 어떤 요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 요원처럼 자율적인 수행과 스스로의 계획, 학습과 진화가 가능한 에이전틱 AI로 변화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술 개발이 됨으로써 저희도 해당 역량을 함께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것도 약간 이제 저도 흥미로워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이 되게 크게 발전한 사례라고 합니다. 이제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데요. 이때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구글 제미나이에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희가 한 올해 초쯤이었나요? GPT가 이미지 생성을 굉장히 잘하게 되면서 한때 이제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면 지브리 스타일의 이제 프로필 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진짜 저도 그때 보면서
온 세상이 GPT가 되었다. 아니, 지브리가 되었다. 하는데, 저희 화면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주석 달기로 화면에 낙서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전체 공유가 돼가지고, 네, 조금 연쇄에 방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때 특정 이미지를 고정을 시켜놓고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모델로 발전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생성 모델은 그냥 하나 만들면 땡이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만들었던 이미지를 뭐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인물을 생성했다면 옷을 바꾸거나 뭐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도구 같은 거를 그 이미지에 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수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LM 아레나라는 사이트에서 체험이 가능했는데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히든 모델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인데 어, 귀여운 고양이를 만들어 줘라고 하면 두 가지 모델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델 중에 아주 희귀한 확률로 약간 게임 같죠? 나노 바나나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노 바나나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특수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델이 당첨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제미나이를 사용하시면 이것을 바로 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그 이미지 생성 모델이랑 병합이 돼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리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피규어화 시키는 지금 이 사진만 가지고 네, 이렇게 확대를 하고 옆으로 돌리는 것까지 굉장히 이게 이미지를 다채롭게 바꿀 수 있는 게 나노 바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또 보여드리면 저도 나노 바나나 관련해서 그때 약간의 연수자료를 만든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의 유행이 또 다른 트렌드입니다. 1차 연수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들으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 바이브라는 말이 이제 분위기에 맡기다. 이렇게 분위기에 맡기는 그걸 바이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I에게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코딩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합니다. 코드 한 줄을 모르더라도 프롬프트 작성만 잘 한다면 충분히 웹 개발자로서 활동도 가능하고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앱으로 실현하고 창작하는 과정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뭐 텍스트 코딩하는 그런 능력보다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관련해서 AI 실업과도 AI를 통해서 직업을 잃는 그런 것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네, 그런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정보 체험 플랫폼이 이제 개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수에 가서 들었던 내용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에듀테크 도구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책자로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캐리스에서도 가이드북 같은 거 개발하고, 그리고 별도로 뭐 패들렛을 따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듀테크 도구들을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에듀테크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뭐 정보나 그리고 후기 같은 것들을 참 보고 싶었는데 이 사이트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 차시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도구가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정보나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굉장히 또 잔뼈가 굵다고 생각하는데 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도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뭐 앱 스크립트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 외에도 앱시트, 뭐 구글 오팔, 그리고 노트북 LM, 비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좀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노트북 LM을 체험을 봤는데 어떤 문서, 소스를 등록하면 해당 그 내용에 대한 뭐 요약, 시각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 그리고 뭐 체계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거짓 정보,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적다고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구글이다 보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이제 트렌드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먼저 에듀테크가 무엇인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캐리스에서 발간한 에듀테크 수업 활용 가이드북의 내용이고요. 말 그대로 에듀와 이제 테크가 합성된 언어로 이제 교육에 또는 업무 경감에 그리고 다양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듀테크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유형이 나누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수업 지원, 뭐 디지털 교과서나 이제 교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특정 교과, 수학, 뭐 있다, 지식센터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강좌 같은 걸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여기에 부루가 왜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루는 약간 영상 편집을 하는데 이것도 뭐 수업 지원이라면 수업 지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학습 지원할 수 있는 뭐 퀴즈나 이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강사 선생님께서 많이 하시는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AI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도구, 무언가를 새로 생성하는 거죠. 저작 도구도 많이 있고요. 영상 제작 그런 툴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고 나섰어? 네, 과제 관리나 이걸 보통 LMS라고 하죠. 러닝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교사 또는 이제 강사가 해당 학급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친구가 언제 들어왔고 어떤 과제를 제출했고 수업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관련된 건 좀 즐겁게 평가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이 기록이 남는 퀴즈나 설문지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유형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2023년도 문서입니다. 2년이나 된 자료다 보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 아마 더 이제 화면을 벗어날 정도로 크게 유형이 많이 발전했을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에 있는 그런 도구들의 이제 아이콘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캡처를 해서 계속 교환에 붙여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는 좀 익숙한 것들도 많을 겁니다. 뭐 챗GPT도 그렇고요. 뭐 브루나 클로버 노트 이런 것들 그리고 팅커벨, AI 팽톡, 네, 토도 한글, 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스크래치 전통적인 이제 블록 코딩 구글 뭐 스트리트 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반가운 이속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뭐 파이썬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퀵드로우나 뭐 콜앱, 허스키렌즈, 파워 BI 뭐 등등등. 네, 그런데 에듀테크를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요겁니다. 교육적 감시관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해당 에듀테크가 얼마나 교육에 효과적인지 반드시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에듀테크 도구들이 현재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 값어치를 하는지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리고 이게 내가 하는 수업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감식을 해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제가 어떤 연수자료에서 따온 건데요. 에듀테크는 교육 혁신을 이끄는 도구다. 네, 교육자의 기술 능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캡처는 못했는데
특정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에듀테크가 교육에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논문이었는데요. 그 논문을 자세히 보면 학습 동기, 학습 뭐 성취도 모든 것들이 에듀테크들을 활용해서 향상이 되었다고 논문에서 발표는 했는데요.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한번 시켰던 에듀테크 도구입니다. 팅커벨을 보면 아이들이 서로 즐겁게 게임 형태로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운석 터트리기 문제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석 터트리기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게임에서 이제 그 운석이 떨어지는데요. 올바른 운석을 클릭하면 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스펠링이 맞는 거를 눌러야 합니다. 빅, 타이거. 이건 아니겠죠? 자, 근데 제가 이 게임을 아이들한테 시켰더니 아이들이 이제 패드로 게임을 하는데 전부 다 난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들 뭐해? 야, 이거 보고 잘 눌러야지. 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이거 하나 맞추면 몇만 점인데요. 하나 틀리면 마이너스 500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못 설계된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틀리면 뭐 2만 점을 깎이게 하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맞추면 2만 점, 틀리면 마이너스 500점.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난타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에듀테크는 만능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에듀테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에듀테크를 가르치는 수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법은 알아야지 되니까 이게 저는 한 2할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을 확인하시고 디지털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강사 선생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수업을 하시기보다는 여기저기 다양한 학교 또는 기관으로 연수를 이렇게 교육을 하러 가시기 때문에 이 환경을 점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에듀테크를 활용하셨을 때는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 이제 뭔가 그 에듀테크로 수업 목표를 이뤄야 되는데 에듀테크로만 이제 뭔가 만족성을 느꼈다 이러면 수업 설계 자체가 조금 잘못된 수업이 아니었나. 그래서 수업 목표에 적합한 도구를 탐색하시고 수업을 설계하실 때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듀테크 도구를 일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양해의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 강사 선생님들의 수준이 워낙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정보교육 관련해서 강사로 뭐 10년을 넘게 수업을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소개해 드리는 에듀테크 도구가 이제 좀 신선할 수도 있지만 조금 특정 어떤 선생님들께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듀테크 도구들이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수업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듀테크 도서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링크도 제가 채팅창에 남겨 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링크를 잘못 따라서 네, 이렇게 패들렛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잠시만요. 링크를 제가 여기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소프트웨어 미래. 이 링크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게 단축 URL이라서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면은
요런 도서관이 나옵니다. 요게 작년에 사실 만들어 온 건데, 어, 이렇게 교사들 대상으로 교실혁명 선도교사라는 연수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에 대한 그런 고민과 공유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요런 패들렛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듀테크 관련된 자료나 이제 코스웨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디지털 리터러시, 각종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해당 이제 에듀테크들에 대한 소개를 다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24년도 거다 보니까 약간 최신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아니라 헬로 메이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직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어, 다양한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내 수업에 맞는 그런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링크 제가 채팅창에 꾸준히 남겨 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뭐, 좋은 에듀테크 도구 없나 할 때 이 패들렛을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복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사실 이렇게 수백 명이 듣고 있는 연수 상태에서 이제 같이 해당 패들렛을 열어놓고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에듀테크 도구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제 탑재하고 코멘트하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아무래도 수백 명이 참여를 하는 패들렛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조금 오래된 겁니다. 1년이 된 거라 최신화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에듀테크 도서관 자유롭게 복제하셔서 사용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마블 룰렛. 이거 정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에이, 저게 무슨 에듀테크야? 저거 그냥 게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어, 약간 역동적인 효과가 있는 뽑기 도구인데요. 제가 제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네, 뭐, 네, 경북의 선생님께서도 자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특정 이제 주요 장면에는 클로즈업 되고 약간 느려지면서 네, 이렇게 뽑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어느 때 많이 사용하느냐면요. 아이들 발표시킬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 요게 사실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은 납득을 시켜야 행동을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아이들은 자신감 있게 그리고 스스로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걸로 아이들을 뽑으면 되게 약간 요새 말로 츤데레처럼 나옵니다. 아, 나 괜히 걸려가지고 이거 나와가지고 이거 해야 되네 이러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교사 연수 같은 것도 많이 나가는데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께 약간의 크진 않지만 그 커피 쿠폰이나 아니면 기프티콘 같은 걸 선물해 드리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항상 마지막에 이걸 하고 나오면 그 연수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즐거운 기억으로 그 연수를 기억해 주셔서 굉장히 저는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뽑고 싶은 것들을 쓰시고요. 이제 쉼표를 넣으시면 다른 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것에 이제 별표와 개수를 치면 그것만큼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런 규칙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발표하기 싫은 친구들도 즐겁게 나와서 발표하는 도구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지금 연수할 때 쓰고 있는 지금 네,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정리해서 다 안내 드릴게요. 네,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연수 때도 이렇게 낙서도 하고 이렇게 확대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주밋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요거는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선생님 수업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아이스크림 툴킷이라는 건데요. 보통 아이스크림은 이제 선생님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수업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바로바로 담아 놨습니다. 네, 여기도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이제 국민의례에 대한 PPT를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툴킷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국민의례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 뭔가 뽑기 할 때 대진표 같은 걸 만든다거나 이제 방금 이게 마블 룰렛과 비슷한 건데 그런 것도 있고요. 타이머. 타이머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떤 활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 같은 거 주실 때 요런 것들로 간단하게 그 웹상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들고 다니실 필요도 없고 해당 링크를 이제 기억해 두시거나 아니면 나만의 단축 URL로 만들어 두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사위 같은 거 진짜 별거 아니지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돌림판이라던가 학생들 무슨 이제 게임 같은 거, 경쟁형 게임 같은 거 시키셨을 때 이제 이거 가지고 점수판을 하실 수도 있고 메모 그리고 학생들 효과음 뭐 이런 것들도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한테도 익숙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수업에서 활용하는 여러 도구들의 올인원 팩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많이 활용하는 건데요. 요거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에 대한 이제 도입 또는 동기유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Which Face is Real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그 말 그대로 어떤 얼굴이 진짜일까? 라는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아,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고르시면 됩니다. 어, 이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제 반응으로 왼쪽 오른쪽 한번 해보시면 좋겠지만 네, 오른쪽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 오른쪽 배경이 포인트다. 왼쪽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왼쪽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코렉트네요. 정답이네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채팅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요? 왼쪽, 오른쪽. 이번에는 또 오른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역시 전문가 분들이셔서 그런가 확실히 알아보시네요. 네, 이게 제가 이 사이트 처음 사용했을 때가 한 4년 전, 3년 전 그때 처음 써봤는데 그때는 정말 딱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뭔가 이게 치아 상태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인물의 이제 경계 상태를 보면 뭔가 이상하다 싶은데 지금도 네, 이제 강사 선생님들께서 뭐 이렇게 거의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대4, 7대3 정도로 의견이 분분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흥미로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인공지능 수업을 처음 도입하실 때 뭔가 동기유발이나 도입 부분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사이트였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 팅커벨인데요. 사실 이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이게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사용이 가능하신가.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미인증을 하면 자기 것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인증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공개한 것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여기 보면 방과후 돌봄 스포츠 뭐 전혀 강사 선생님들께서 뭔가 자신의 그런
직업이나 신분을 증빙할 수 있으면 강사 인증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연수나 수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팅커벨에서 워드 클라우드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또는 연수생들한테 오늘 뭐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단어로 써주세요 하면은 이제 그 해당 단어들이 워드 클라우드도 뿅뿅뿅 나오면서 다 같이 이제 볼 수 있게 시각화가 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하기 전에 학생들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나는 이제 해당 이제 컴퓨터를 얼마나 잘하는가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팅커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팅커벨 자체도 이제 아이스크림에서 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사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어,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이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이게 본인이 새롭게 만드셔서 이제 보드를 만드신다거나 보드 같은 거는 쉽게 생각하면 패들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패들렛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카웃이나 퀴즈엔 같이 뭐 블루킷 같은 이제 퀴즈 만들기 컨텐츠가 있고요. 토이토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견을 모을 때 이것도 약간 보드랑 비슷하긴 한데 대신에 어떤 이제 찬성이나 반대 그리고 투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잘못 설계된 이테크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있는데 게임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고요. 이게 유료 기능과 무료 기능의 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정 콘텐츠가 해금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되긴 하는데 요거는 조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관리하시거나 의견을 모으시거나 수업 내용 정리, 뭐 퀴즈 이런 걸로 즐겁게 아이들과 수업하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게 화면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패들렛입니다. 패들렛이 저는 약간 에듀테크의 붐을 이끌었던 굉장히 좀 유행을 시켰던 그런 전통적인 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패들렛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패들렛을 이제 유료로 이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학생들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이제 패들렛을 이렇게 개설해 놨습니다. 개설해 놨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나가는 학생들에게 어 이제 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해당 섹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제 그 뒤에는 학생들의 이름을 넣어서 학생들이 결과물을 이렇게 첨부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될 뭐 계획이나 어떤 특정 사이트 그리고 보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작성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팁들 뭐 순간 캡처 기능이나 아니면 무료 아이콘 사이트나 이제 눕기를 자연스럽게 따주는 그런 사이트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달아놓고요. 그리고 보고서 소스 아이들이 보고서를 쓸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해둡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실습한 결과물들을 이런 곳에 이렇게 탑재를 하게 하면 굉장히 아이들의 그런 것들이 자, 누가가 되고 그리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그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코딩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코딩을 하는지 그런 뭐 자료 같은 것들 탑재해 놨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에듀테크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섹션별로 만들어 놓고 이제 공유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제 패들렛에
이제 충주여고, 제가 충주에서 근무하는 교사거든요. 충주여고 선생님이 프랑스 수학여행에 가면서 아이들한테 안내할 자료로 이렇게 패들렛을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나한테 뜨지 하면서 되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사회 경제 뭐 탐구나 뭐 학생들의 발표 자료 또는 읽을 거리,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제 학번에 따라서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나 뭐 상호 평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들렛은 사용하기에 따라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기능이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 유료 사용자한테는 이 TA라는 기능이 생깁니다. 이걸 눌러보면 지금 베타 버전이라 그런가 약간 이런 화면들이 좀 어색한 게 보이시죠? 뭐 폰트나 이런 것들이. 물론 패들렛이 좀 외국 사이트이긴 하지만,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단축 URL 만드실 때 있잖아요. 아, 무료도 가능한가요? 네. 단축 URL은 보통 url.kr이나 뭐 비트리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사이트들의 단점은 막 로그인하고 뭐 로봇이 아닌 뭐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URL이 조금 내 맘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네, 이 티처 어시스트 기능에서는 이렇게 단축 URL을 바로바로 이렇게 자기가 커스텀해서 만들 수 있게, 링크 자체도 사실 조금 길긴 한데 티치 링크하고 방금 아까 제가 만들었던 뭐 2025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아이들한테 무언가 긴 링크를 이제 제공하실 때 짧은 링크로 바꾸시고, 또는 QR코드도 이렇게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이 기능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샌드박스 기능입니다. 샌드박스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약간 베타로 제공이 되었는데, 이제 올해 초였나 이제 정식으로 공개가 되면서 어, 많이 저도 주로 쓰고 있는데요. 기존의 패들렛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뭐 섹션이라던가 위아래 훑어보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지도, 뭐 시간대별, 뭐 무슨 뉴스 기사 보듯이 딱 정해져 있다면, 샌드박스는 그런 틀들을 다 파괴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화이트보드. 근데 화이트보드인데 이 화이트보드에도 약간의 설정을 추가하면 어느 정도,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 뭐 마인드맵이나 이제 또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산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 협업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포스트잇에다 남기거나 뭐 자기를 소개하는 어떤 하나의 이것을 자기만의 도화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들렛이 좋은 점이 그렇게 인터페이스나 옵션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네, 선생님들 수준이라면 그냥 보시면 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카드가 추가되고, 여기 톱니바퀴는 설정일 것이고, 화살표는 공유일 것이고, 뭐 이거는 복제일 것이고, 뭐 이 정도가 다 되고, 이렇게 뭔가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들어갈 것만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패들렛의 가장 큰 단점이 유료화라고 하는데요. 물론 유료화를 좀 1년에 10 얼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지불할 값어치가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패들렛 정말 어, 사용함에 따라서 이렇게 무궁무진한 기능이 있는, 네,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이 19시 50분입니다. 저희 수업도 이제 보통 40분 또는 50분 하고 쉬기 때문에 저희 지금 50분인데 정각까지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푹 쉬고 오세요. 저도 좀 쉬고 오겠습니다.
해드렸던 에듀테크 수업 활용 가이드북 링크를 채팅창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요게 사실 2년 된 거라 크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제 수업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경년으로 개발되지 않나 아니면 또는 언제 뭐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에듀테크 유형별 뭐 이제 수업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썼던 이제 에듀테크 유형 같은 게 소개되어 있고요. 각종 에듀테크 도구들이 어떤 이제 분류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에듀테크가 교과 수업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곳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에듀테크 도구들 네, 소개와 그 실제 사례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각종 이제 페이지를 안내하고 있고요. 이렇게 스크롤만 내려봐도 정말 굉장히 많은 에듀테크 도구들이 현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내려도 끝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면 한 가지만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와 패들렛과 퀴즈앤과 망고보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와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조사하고 이제 안내도를 제작하고 디자인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에다가 이제 각종 에듀테크를 적절히 이제 조합해서 수업을 구성한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살펴보기니까 구글 스트리트 뷰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위치를 검색해서 이제 해당 문화유산을 선택해서 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패들렛을 이용한 안내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이제 통해서 이제 그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트리트 뷰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해당 정보를 자세히 쓰는 그런 수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별로 패들렛 양식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과제별로 학생이 이제 참가를 하고 탑재를 하고 패들렛에는 뭐 따봉이라던가 별점이라던가 하트같이 무언가 상호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서로 상호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퀴즈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즐겁게 정리하는 게 대부분 에듀테크 도구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퀴즈앤을 통해서 문제를 제작해서 같이 풀어보는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X 퀴즈나 뭐 사지선다형이나 또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퀴즈형 같은 경우에는 카웃이나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띵커벨 그리고 퀴즈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언가를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망고보드라는 이런 저작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디자인하고 발표해보는 그런 수업을 이렇게 에듀테크로 설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아는 그런 도구들을 적당한 주제를 선택해서 조화롭게 각 차시 또는 각 단계별로 에듀테크를 적용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 이 문서를 살펴보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뭐 수업 과정하는 공모전이나 다양한 이제 대회 같은 데서 참여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거 이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나 또는 이제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실가면 컨텐츠 같은 걸로 이제 문화유산 같은 거 살펴보기 그리고 요거는 코스페이시스 같네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실제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실가면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네, 펜업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리기, 네, 문화유산을 그리고 구글 아트 앤 컬처 같은 것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요 사이트에서 이제 캐리스에 있는 자료니까 검색만 하셔도 충분히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거 확인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꼭 확인해 보세요. 요거 정말 완전 꿀팁입니다. 이거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에 제가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추가가 돼서 새로 추가한 자료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에듀테크 도구들 한 군데다 사이트에다 다 몰아놓으면 안 되나. 그걸 실현해 놨습니다. 어디서요? 총신대였으면 좋겠는데 건국대입니다. 건국대에서 이제 뭔가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아, 뭐 기관에서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 하면서 봤는데 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듀테크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면 벌써 지금 63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에듀테크 도구들을 이렇게 다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주로 사용하셨을 퀴즈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프트랩 실증을 받았다. 이거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라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교사와 이제 기업이 협업을 해서 실제 공교 현장에 적용을 해보고 어떠한 점이 좋고 나쁜지를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로 협업하는 그런 건데 저도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종 이제 에듀테크 도구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정보, 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죠. 어떤 유료 기능, 그리고 무료 체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원 체계, 뭐 연수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납품을 하는지, 그리고 주요 이제 소개 자료들이 이렇게 탑재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웃는 이유가 요게 제가 팀장으로 실증했던 제품입니다. 한번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어떻게 탑재가 됐을지 처음 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피지컬 도구인데요. 선생님께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뭐 햄스터나 아니면은 뭐 핑퐁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더 크고 모든 곳에 센서를 다 박아놨습니다. 다 박아놓고 이제 모터도 출력이 좋은 거 써서 진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능 뭐 캠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음, 이것도 이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이드북 같이 그쵸 이게 굉장히 빠르고 네 가이드북 같은 제품 소개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약간 누가 후기도 올려놨네요. 저도 나중에 후기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에듀테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만 해도 32페이지네요. 근데 아마 사이트의 형태를 보니 좀 외국에 있는 에듀테크 도구 소개들은 조금 취약하지 않나 싶을 것 같은데요. 패들렛이 있네요. 뭐 스노우 AI 이런 거 한번 쳐볼까요? 네, 이런 건 없네요. 약간 외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잘 탑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활용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 자료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당 그런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한 수업 사례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들 AI 클래스룸 저도 처음 보는 에듀테크 도구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코스웨어네요. 그러면 정보 수업에 활용하는 그런 단계형 이제 코스웨어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선생님께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텍스트 프로그램
밍을 이제 코스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안까지 이제 수업 주제, 성취 기준 등등 도입 전개 정리까지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주의점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실제 수업 사례들을 아마 교사들한테 이렇게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탑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있진 않은데 수업 지도안 같은 것도 탑재를 해놓는데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엄청 축약된 야간으로 돼 있어서 참 살펴보시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에듀테크 도구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제 아까 한 600건인데 한 800개 이상이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소개하신 분이. 그러니까 사실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 에듀집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이렇게 무언가를 찾아보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패들렛에서 제가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그것만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패들렛을 보시면 제가 이제 수업 안을 만들기 위해서 예시로 만들었던 이제 샌드박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를 이렇게 개설해 놓고 공유를 하면 이제 해당 분야의 이제 의견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활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 실제로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포스트잇 같은 거 나눠드려서 직접 써가지고 붙이고 했었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개설을 해놓고 링크만 간단하게 보내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이게 평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되돌아보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듀테크 전학공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목표를 세웠고 어떤 게 장점이었으며 그 개선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에듀테크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확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탭을 따로 만들면 모든 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하면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수업에 대한 소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학생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 체험하면서 했는데 뭐 아이들 처음에는 이런 거를 아예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약 한 40분, 딱 1시간 수업을 해보니까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예쁘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쁘다. 네, 이렇게 패들렛은 굉장히 다채롭고 활용도가 많은 도구라서 제가 조금 오래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렵네요. 네, 이번에는 그 저작 도구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저작 도구 사용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해당 저작 도구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은 미리 캔버스입니다. 미리 캔버스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이 PPT의 퀄리티가 굉장히 향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 그래서 처음 옛날에는 정말 그냥 하얀색 바탕에 고딕체 또는 뭐 불림체 이런 게 정말 기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발표 자료나 강의 자료 만들 때 굉장히 수준 높고 뭔가 다양한 이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게 바로 미리 캔버스의 이제 도입이었는데요. 미리 캔버스는 약간 한국 친화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료 기능에 정말 발목을 많이 잡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요소나 템플릿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료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료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영상 작업하실 때 쓰는 도구로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미리 캔버스는 가장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요겁니다. AI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만들었던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AI로 만들었던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해당 연수를 하면서 자, 요겁니다. 자, 제가 프롬프트를 뭘로 했는지 예상이 되시죠? 카카오 프렌즈 춘식에 대한 소개 자료를 만들어 줘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해당 템플릿을 만들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맞는 말을 이렇게 계속 하고요. 목차도 딱 봤을 때, 그럴듯하다 싶을 정도로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점이 드러납니다. 이미지 사용입니다. 이미지 사용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반려묘라고 하는데 이제 사자를 물론 이제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다 보니 이렇게 만드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를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춘식이라고 하는데 음, 여기 보면 치와와가 나와 있네요. 그쵸? 치와와나 이제 웰시코기 같은 그런 캐릭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만들었던 사례가 여기 있네요. 제가 햄스터 로봇을 한번 햄스터 로봇을 수업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에 적합한 이제 로봇 코딩을 하기 위한 수업 자료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보면 살짝 이것도 제가 조금 설정을 한 건데 사실 글자가 되게 엉망이었습니다. 막 자기네들이 겹쳐 있고 이제 줄 간격도 안 맞고 막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고 보시면 햄스터 로봇 소개, 기능, 환경 설정, 기본, 센서 활용하기, 이제 프로젝트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는 오,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깹니다. 햄스터 로봇입니다. 둥글고 귀여운 햄스터 모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정보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 햄스터 로봇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간 정육면체처럼 네모나게 생긴 로봇인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센서 LED 모터를 포함했다. 이거는 정확한 말인데 뒤를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코딩 프로그램 설치하기. 컴퓨터에 엔트리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USB 케이블로 이것도 잘못된 정보죠. 보통 이제 블루투스 동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선으로는 연결을 잘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햄스터라는 단어에 꽂혔는지 계속 햄스터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이동 코딩, 전진, 후진, 거리 속도, 회전, 각도, 도형 그리기. 그리기는 어렵죠. 약간 뭔가 보조 도구를 이제 착용하지 않는 이상. 근접 센서, 빛 센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주는데 실제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게 만들어 줍니다. 그게 이제 미리 캔버스의 좀 AI 기능의 현재 상태고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는 이 왕관이 정말 큰 그 진입 장벽입니다. 이걸 정말 내가 이제 구입을 해서 쓰느냐 그게 많이 고민이 되고요.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협업이 뭐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뭐 웨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시간 협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문서나 아까 보여드렸던 패들릿처럼 이런 디자인을 하거나 뭔가 새롭게 공동 작업을 할 때 실시간 협업 기능이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을 텐데 미리 캔버스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이제 댓글을 단다거나 아니면 해당 공유 링크를 만들어서 보내서 그 사람이 작업하고 다시 받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아까 보셨듯이 사례에서 보셨듯이
무언가를 디자인하거나 나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텐데 협업이 안 된다는 게 좀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리 캔버스와 동일하게 캔바가 있죠, 캔바. 네, 저는 이제 캔바를 좋아하는 이유가 캔바는 이제 교사들한테는 이 교사 인증을 하면 무료입니다. 프로가 무료고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와 대비되는 기능이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 동영상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어, 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서 캔바는 그 기능을 통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요것 같은 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같이 무언가를 하고 여기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공동체 수업을 할 때 이걸 통해서 같이 무언가를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캔바도 현재는 이제 AI 기능이 있어서 물론 이제 PPT까지 완전히 구성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이제 AI 기능이 탑재돼서 만들고 싶은 거나 이제 이미지 생성이나 문서 초안이나 코드 생성이 가능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이제 매직 미디어라고 해서 이미지 생성, 동영상 생성도 꽤 그럴듯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캔바를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크리에이터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북크리에이터가 이거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못 봤는데 말 그대로 디지털 책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통 이제 사서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요게 캔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표지를 이제 AI 매직 미디어 기능을 사용해서 병아리의 모험이라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캔바에 있는 다양한 요소나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텍스트도 입혀놨고요. 다음을 보면 이것도 제 이야기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이렇게 텍스트만 넣고 AI로 만든 이미지 넣고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넣고 이미지 넣고 그래서 지금 한번 여기다가 제가 추가를 해보자면 얘도 굉장히 어 뭐랄까 그 직관적입니다. 더하기를 누르면 얘는 링크 공유겠죠? 이미지는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업로드해서 여기다 넣는 기능이고요. 카메라는 내가 가진 기기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또 이제 거기다가 넣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펜. 펜은 말 그대로 펜 기능, 텍스트, 그리고 녹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디오북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펜을 한번 눌러보면 선생님들께서 아주 익숙한 도구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바로 오토 드로우입니다. 이것도 퀵 드로우와 함께 오토 드로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물론 이걸 가지고 수업 자체를 할 수 없고 약간 동기유발이나 인공지능의 개념 이해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도 오토 드로우 기능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그리면 상단에 이렇게 그럴듯한 사과로 바꿔준다거나 하면서 책을 편집하고 그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는 뭐 템플릿이나 모양, 아이콘, 파일 또는 어떤 특정 부분을 인베디드 시킬 때 쓰기도 하고요. 앱을 눌러보시면 저는 이렇게 캔바를 추가해 놨거든요. 그러면 캔바에서 작업한 내용을 여기다가 바로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보면 얘를 한번 이렇게 플레이를 시켜보면 진짜 책이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그림 동화책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읽어주기를 누르면 제목 없는 디자인.
요거는 캔바에서 만든 이게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라서 제목 없는 디자인이라고 뜨나 보네요. 제목 없는 디자인. 제목 없는 디자인. 요거는 캔바에 있는 걸 바로 붙여놓으면 이렇게 읽어주나 봅니다. 원래대로는 이게 내가 텍스트를 한 것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이거는 조금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캔바로 했을 때는 이런 단점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북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캔바와 같이 협업을 하면 내가 디자인한 것을 이제 책으로 만드는 활동까지 해서 무언가 이제 공유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에듀테크 수업을 활용할 때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는가,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상호작용이 가능한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고민하시고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에듀테크는 진짜 언제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수업보다 에듀테크가 먼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수업은 분명 좀 실패한 수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자료도 이제 종료가 되고요. 이번엔 세 번째 자료입니다. 네, 에듀테크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미래체험 수업 과정한 현장 적용 보고서, 그러니까 우수 사례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바로 캡처해서 붙여놨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락받지 않고 그냥 본 연수물 저자 직접 제작이라고 썼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에 출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언가 문의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구글 계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네가 이제 인터넷이나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인터넷 웹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통행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자신만의 계정이나 구글 아이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초등 단계에서는. 근데 디지털 선도학교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학교는 이제 학교 기관 이제 구글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는 충주 중앙탑 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뭐 CJ 탑을 하고 4-1을 해서 20 이렇게 하면 충주 중앙탑에 4학년 일반 20번이 쓰는 계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성 규칙을 정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10개면 학교가 10개면 한 두세 개 학교 정도가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을 사용하는 에듀테크를 사용하신다면 학교에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용 계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게 활용하셔도 괜찮지만 이제 아이들이 안내를 받았는지, 일관 생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도구가 학교의 망에 정상 작동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트라넷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인터넷망이 아닙니다. 물론 인터넷도 되지만 그 학생들의 정보 보안이나 뭐 생활기록부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나 아니면 선정적이거나 특정 단어를 포함한 도메인에는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쉬는 시간에 아이들한테 보통 .io로 끝나는 어떤 좀 유의적인 게임 사이트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옛날엔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저는 이제 아이들 손풀라고 이제 끝말잇기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끄투리오라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손가락을 좀 풀어보자 하고 아이들한테 링크를 뿌리고 들어갔는데 선생님 이거 안 들어가요. 이거 차단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 학교 이제 망에서 이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간의 설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뭐 이제 저장 용량이나
아니면은 특정 서비스가 제한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직까지는 이제 인공지능을 아이들한테 활용할 때 법적 근거나 지금 제한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되지만 그래도 유의해야 할 정보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제재 그거는 없지만 학교나 이제 시도 자체에서 어떤 가이드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GPT나 리튼이나 제미나이나 이건 잘못 나왔네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 직접 그 약관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GPT 같은 경우에는 13세 이상이고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에게 이제 법정 대리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13세 밑은 초등학교 학생들 밑으로는 뭐 쓰지 못한다. 뭐 이렇게라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성형 AI 관련 법률을 보시면 아직 뭐 쟁점은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실 때는 해당 체크리스트 같은 걸 활용하셔서 이게 사용이 적합한지 그런 거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점검 사항이 있는데요. 도구 유료 사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가? 진짜 이 도구가 돈 값어치를 하는지. 그리고 똑같은 게 있는데 얘는 무료로도 되네? 그러면 굳이 얘를 쓸 필요는 없죠. 그리고 에듀테크 도구의 사용법이 교육이 너무 오래 걸리는가? 저는 실제로 예전에 코스페이시스 좀 관심이 있어서 하려고 하다가 애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고 그것만 기본 사용법만 3시간, 4시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 학생들의 ICT 활용 능력이 충분한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지역 내 이제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수업을 많이 하는데 어떤 학생이 왼손으로 이제 마우스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친구야, 너는 왼손잡이구나 했더니 아니요, 마우스를 처음 잡아봐요. 이러더라고요. 5학년 학생이. 그래서 그 학생들의 능력을 꼭 확인해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망에서 이게 작동을 잘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도구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피지컬 컴퓨팅과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어, 저도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충북에 있으니까 이제 저희 학교 돌봄 교실에 이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내부 문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돌봄 교실에서 하니까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돼서 수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 제가 조금 주제 넘지만 선생님들께 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로봇 수업을 하시는 강사분들께서는 로봇을 활용한 수업 자료 확보가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차시부터 끝 차시까지 재밌고 알찬 수업 자료가 있어야지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로봇을 가지고 다양한 로봇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와, 정말 막 작년에 수업했던 로봇인데 자료를 보니까 엔트리가 현재 엔트리와 달라요. 2018년, 19년 이러니까 막 약간 블록도 없는 게 있고 바뀐 게 있고 막 이래서 수업하기 되게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피지컬 컴퓨팅 수업은 대부분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로봇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로봇을 활용한 코딩을 해서 작품을 만들고 결과를 확인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로봇을 선택하실 때는 이제 마이너한 로봇보다는 좀 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꾸준하게 자료들이 업데이트되는 로봇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보메이션이라는 이제 업체에서 저는 이 햄스터랑 치즈 스틱 이런 로봇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일주일짜리 수업을 나갔었을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수업 자료를. 바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바로 제 자료를 열어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스터의 진짜 기초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 때는 이 사이트에 바로 이북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다,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수업 자료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도 이제 약간 수시로 좀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최신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능이 도입됐을 때는 인공지능 이제 캠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컴퓨팅 관련해서는 꼭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 코딩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블록 코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누가 이 블록 코딩 수업 자료를 이렇게 되게 좋은 거를 보여주시면 꼭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서 제 그 작품에 공유를 받아서 저장을 해둡니다. 일종의 아이들과 하나씩 풀어볼 수 있는 예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물론 코드를 딱 보고 읽을 수 있는 저는 이거를 코드 문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코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동작을 하는지 또는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지 예측이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엔트리나 스크래치 계정에다가 자신의 수업 자료를 부지런히 저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만의 그런 수업 자료나 강의안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쌓아 두시면 코딩 수업이나 일반적인 블록 코딩 수업이나 로봇 수업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요거는 조금 근데 좀 부적절할 수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이미지가 생성되다가 조금 학생들한테 부적절한 게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석사 논문을 이제 썼던 경험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이게 다양한 이름으로 읽히긴 하는데요. 이미지 생성 AI를 이제 로그인 하지 않고 바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뭐 어떤 수업을 했냐면 이제 4학년 2학기 국어 수업에 이제 가장 마지막 단원이 시화 만들기가 있습니다. 시화 만들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가 뭐냐면 아빠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거기를 아이가 까만 아빠가 보이지 않는 동굴로 들어가고 있다.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동굴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 이미지가 전혀 떠오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쓴 시에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벌써 이것도 한 3, 4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생성형 AI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텍스트 인식,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논문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인식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이라고 그때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건데 아이들한테 무언가 떠오르지 않거나 물론 지금 이 원보라는 사이트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일반적인 인공지능에 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많이 그냥 바로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만들어 주는데 얘는 그 아이들이 로그인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라면을 먹는 초등학생이라고 치고요. 아트 스타일을 골라야 되는데 프리미엄은 고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클레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레이는 약간 이제 그런 질감으로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한번 눌러보면 요거는 다 유료로 하면 여러 장을 만들어 주겠죠? 어, 좀 실망스럽네요. 예전에 좀 잘했는데 좀 바꿔보겠습니다. 개와 산책을 하는 남학생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레이 말고 파스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 프롬프트 자체를 영어로 써야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잘 해줬는데 지금 좀 프롬프트가 정확하지 않은지 아니면 이 사이트가 조금 저기 하는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영어로 쓰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한글로도 인식을 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스노우입니다. 스노우. 스노우 많이 아시죠? 그 음악을 생성해주는 건데 그 뉴스 기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우리 기관에 그 로고송을 공모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사가 그 이 스노로 그 로고송을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로고송 만들어서 출품을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1등을 해놓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 만든 건데 그럼 이거 1등 줘야 되나? 근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이 누구였지? 그 방시혁 닮은 사람인데 그 하여튼 유명한 작곡가가 나와서 이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인공지능의 발전이 김영석 맞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저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자, 여기는 저는 이거를 사실 좀 부끄러운데 아이들 놀릴 때 많이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제가 만들었던 라이브러리를 보면 여기는 뭐 청렴, 소프트 영재 하는데 이제 제가 좀 귀여워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마스크를 맨날 쓰고 다녀요. 근데 이제 마스크 중에 새부리 마스크를 쓰면 새부리 마스크가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코뿔소 같다 이러면서 막 놀렸는데 그래서 그때 수업하다가 심심해서 코뿔소 강예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 잘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매번 코뿔소 강에서 따라 하더라고요. 코뿔소 강에서 나는 네 말을 멈출 수 없어. 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좀 상처는 받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게 영어로 돼 있지만 네, 여기 인스트루멘탈을 누르면 이제 가사 없는 음악이 나오겠고요. 오디오를 추가하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뭐 릴릭스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이거는 가사를 추가하는.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프롬프트 창 이것만 하나만 딱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커스텀이 가능하게 바꿔놨습니다. 이제 오디오도 추가하고 이제 페르소나도 추가하고 스타일로 추가하고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음악을 설정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어느 때 많이 사용하냐면요. 내가 배웠던 수업을 노래로 정리하는 걸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저희 뭐 예전에 어려운 개념들을 노래로 막 이렇게 부르면서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우리 학급이나 우리 이제 수업을 받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의 특성이나 아니면은 그 아이가 잘하는 것들을 여기다 쭈루루룩 적어서 가사로 만들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 다 막 못난이 내 자매 뭐 밑에는 원래 더 있었는데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좀 만들고 즐겁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음원을 만들어서 패들렛 같은 데다 이렇게 쭈루룩 정리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반 음악회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롬프트로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크롬 뮤직 랩도 많이 아실 텐데 사실 여기부터는 구글 익스피리먼트의 이제 결과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 실험실에 있던 것들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자기 그 지위를 가지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뮤직랩 같은 경우에는 음악 이론 학습에 좀 최적화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뭐 화성이나 뭐 단조, 리듬, 박자, 뭐 발진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게 쉐어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거 링크를 공유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피아노를 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고 싶지만 이게 터질까봐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이브로 카피 링크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내면 한번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와 보세요. 4명, 6명, 7명.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닫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좀 즐겁게 아이들이랑 이제 음악 수업 같은 거 또는 음악 관련 주제의 수업을 하실 때 활용을 가능하시고요. 구글 아트 앤 컬처는 이거는 이제 저는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 에듀테크 사이트인데요. 아니 뭐 그냥 사이트라고 보면 되겠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 거를 내 수업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주로 어느 때 사용하냐면 시간 남을 때. 그래서 얘들아 여기 들어가서 플레이 가세요. 플레이 가서 다양한 예술과 관련된 어떤 게임이나 도구들이 있으니까 체험해보고 자기가 체험한 거 캡처해서 패들렛에 올리고 소감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리듬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다양한 그런 게임 위주의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글 아트 앤 컬처는 진짜 예술 또는 음악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글 실험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가 아까 그런 구글 관련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의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여기서 약간 베타 테스트를 하고 이제 정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퀵드로우, 오토드로우도 다 여기 원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얘도 약간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쓸만한 게 딱 보면 뭐가 되게 많긴 한데 딱히 딱 수업에 쓸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기술로 이렇게 구현을 했구나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약간 이거는 말 그대로 실험실이기 때문에 개발자나 아니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관심이 있겠지만 저희들 같이 교육자한테는 네, 많이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물론 캠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된 그런 노트북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데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건 아트컬처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냥 비올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노트가 떨어지니까 게임처럼 할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구글 아트컬처와 그 구글 실험실이 약간 좀 연계가 돼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AI 코스웨어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코스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AI 코스웨어는 교과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수학이나 영어나 뭔가 이렇게 단계성이 있는 교과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그 학습 결과를 분석해주고 AI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도구를 추천해주고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코딩이나 정보 관련 교육들을 해주는 코스웨어도 많이 있습니다. 코드모스 같은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약간 이제 코드.org 사이트 아시나요? 외국 사이트인데 기초 블록 코딩을 배울 때 많이 처음으로 쓰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국화 시켰다고 보면 되는데 스토리텔링도 있고 보상도 있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게임 같은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유료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학습 관리 시스템을 지원을 합니다. 자, 이제 코드다 노알지는 이것도 아주 전통이 있는 무료 블록 코딩 사이트인데요. 저는 이걸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진짜 코딩을 처음 하는 한 3학년 학생들 또는 1, 2학년들이 코딩할 일은 별로 없긴 한데 제가 뭐 보교를 해서 이제 컴퓨터실에 데려갈 일이 있다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양한 아이들 또 마인크래프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해당 컨셉에 관련된 것들을 바로바로 웹상에서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코스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처음엔 영상 같은 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선택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코딩을 하나도 배우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20시간, 30시간은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티처블 머신인데요. 티처블 머신은 기계학습의 그런 개념을 알 수 있고 무언가를 분류할 수 있을 때 쓰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제가 화면 캠을 켜놨기 때문에 캠이 작동을 아마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클래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특성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물론 뭐 남자, 여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뭐 트랜스젠더는 어떡하나요? 뭐 그런 건 제외하고 이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클래스로 구분을 하고요. 이것을 사용한 수업 사례들은 과학 교과에서 많이 봤습니다. 암석 구분. 예를 들어서 암석을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캠을 통해서 암석들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학습을 해서 암석을 이제 분류하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수학 교과에서 이걸 활용했는데 저는 삼각형을 분류하는 모델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다 만들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랑 뭐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랑 아니다 사각형을 분류하는 모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직사각형이랑 뭐 사다리꼴을 뭐 구분하는 모델을 만든다 하면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은 여기 둘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분류 관계가 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이걸로 만들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오디오 이제 소리 분류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특정 지점에 노드를 찍는 이제 포즈넷이라고 하죠. 이 포즈넷을 이용한 포즈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만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자세를 요구하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그런 자세 위주의 어떤 분류를 할 수 있고 오디오 프로젝트는 이제 목소리 분류하는 그리고 저는 이미지 프로젝트로 꼭 그거 합니다. 이제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클래스로 만들어서 선생님이랑 닮은 친구가 누군지 그러면 꼭 안경 쓰고 퉁퉁한 어린이들이 저랑 닮았다고 뜨더라고요. 그런 것들 재밌게 즐길 수 있고요. 머신러닝 포 키즈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티처블 머신이랑 거의 동일한데 일단 외국 사이트고 약간 네, 약간 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얘는 텍스트 분류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제 소리와 텍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복하다 또는 슬프다라는 것을 이제 관련 단어를 썼을 때, 뭐 우울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슬프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근데 텍스트 분류는 정말 데이터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노랗다, 뭐 개나리색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다 포함시켜서 학습을 시켜야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헬로 메이플인데요. 헬로 메이플 정말 활용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참 좋아진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학생들
한 50개 반을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참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치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아셨다시피 어, 그 학교 컴퓨터는 이제 하드 보안관 등의 사이트 그런 프로그램 설치가 돼 있어서 컴퓨터를 껐다 키면 다 지워집니다. 물론 설정을 바꿀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 50개의 반 아이들한테 이걸 설치하는 방법을 매번 알려주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헬로 메이플이 웹에서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블록 코딩인데 조금 더 그 오브젝트들이 즐겁게 게임을 통해서 즐겁게 결과물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 계정 일괄 생성 가능합니다. 정말 간단하고요. 저도 지금 올해 것만 이렇게 작년 거도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학생들 들어가셔서 학생 관리에 가서 학생 추가하기 해서 이름만 치면 바로바로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안녕과 하세요를 추가하면 네, 이렇게 계정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내려받아서 이제 엑셀 파일로 내려서 봤는데 화면에 크게 띄워놓고 로그인하라고 하면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아바타 꾸미기만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는 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이 넥슨 자체에서 개발한 것들 이렇게 인공지능과 각종 이제 정보 관련된 교육도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직접 제작된 게임도 있고 선생님들이 만든 게임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수업을 하셔도 굉장히 만족도 높고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고 각 기능에 대한 튜토리얼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제공이 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해당 관련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수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벌써. 근데 이 헬로메이플 게임 기반으로 무언가를 이제 코딩하는 그런 즐거움을 얻고 싶으시면 헬로메이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서 빠르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팅커캐드는 3D 모델링과 이제 전자 회로도를 이제 웹상에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기술과정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거 봤고 특성화하고 해서 이제 공고 같은 데서 이제 학생들 직업 교육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전문성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앱 이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앱을 실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고도로 높은 전문성이 필요도 합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앱을 몇 번 만들어 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용한다면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연수한 자료는 다 탑재를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다음에 강사님들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안 작성법 같은 연수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것도 선생님들한테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딱 맞췄네요. 그쵸? 이게 금요일 이제 퇴근하시고 소주 한잔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소중한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그 사후 그 설문 꼭 참여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